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름방학 특집으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이제 이름만 바꿔서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잘 이야기 좀 갖고 계시다가 변형해서 한번 써먹으시면 어차피 뭐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그리고 연인 사이나 혹은 썸 타는 사이에 아는 척하기 너무 좋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에르메스가 그놈의 에르메스. 왜 에르메스? 그런 거 말고 뭐 포도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죠? 포도주 이렇게 딱 한잔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변신 이야기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막 거의 창세기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 좀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뭐 결국 2부에서는 이제 변신이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 이제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신하는 게 동양에서는 변신의 의미가 뭐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 변신과 둔갑을 좀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변신 한번 바뀐 게 영원히 가는 게 변신이고 둔갑은 또 바뀌어갖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둔갑이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크게 뭐 그런 것들이 징벌의 의미가 없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징벌의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변신해요? 예, 이 변신할 때 신이 변신하는 것은 이제 바람을 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우스는 뭐 소로 변신했다가 뭐 백조도 됐다가 온갖 걸 다 배우고 심지어는 빗방울로도 변신하잖아요. 그 다나이라고 구스타브 클림트의 그림, 저는 클림트 그림 중에 그게 참 인상적인데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몸을 화폭에 동그랗게 이렇게 꿈틀고 있으면 그 황금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제우스거든요. 황금 빗방울 변신해도 또 그 다나이를 임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우스의 변신은 끝이 없는 거죠. 뭐 물론 근데 이 번역하신 이윤규 선생님은 그 위대한 남봉이다 이거죠. 그렇게 남봉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제대로 됐겠냐. 그래서 아주 창조적 남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근데 뭐 신의 어떤 변신은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신의 분노를 사서 변신 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뭐 거미도 되고. 네, 바로 그게 또 아시네. 아라크네. 보통 그렇게 신들의 복수, 분노를 산 거를 휴브리스라고 하죠.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브리스. 그리스 비극에도 아주 큰 개념인데 인간의 오만이라는 거죠. 내가 신한테까지 한번 나 도전할 수 있어 했다가 그 정말 처절한 응징 보복을 당하는 거죠. 돌로도 변하고. 네, 바로 그게 이제 지금 돌로 변한 거는 니오베 왕비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네르바 여신하고 그 아라크네가 이제 솜씨를 겨룬 거죠. 미네르바 하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아테나 이 여신이라고 하죠. 그 방패 딱 들고 전쟁 잘하는 여신 있잖아요. 무력 이제 동방불패죠. 그러니까 서방불패 절대 안 지는 그 여신이 이제 아테나 여신인데 그 여신이 또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미네르바로 이제 또 그 로마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예전에 그 화장품 브랜드 중에 미네르바가 있었어요. 그 잘 모르십니까? 네, 모르겠는데. 미네르바라고 옛날에 그 주단학에서 나왔는지. 참 추억의 이름이네요. 한국 화장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이야. 근데 거기 그 미네르바라고 뭐 그런 브랜드도 있었고 미네르바는 MB 정부 때 그 뭐 주식 그 평론 그죠. 뭐 경제 평론 했죠. 그래서 이제 잡혀가기도 했죠. 잡혀갔었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어요. 미네르바 하면 지혜. 그리고 미네르바 여신은 이제 처녀 신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처녀 신이 디아나. 우리 영화 원더우먼 디아나잖아요. 아르테미스. 그리스는 아르테미스. 사냥을 하는 달의 여신. 오빠는 아폴론 태양의 신. 여동생은 달의 여신. 그래서 우리가 원더우먼 디아나. 사냥 잘하고 처녀신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예전에 그 V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여자 대빵이 이제 다이아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네르바 여신이 또 이 천도 잘 짠단 말이죠. 실을 가지고 배를 잘 짜는 여신인데 이 아라크네라는 여자가 이 처녀가 아주
그 솜씨가 좋았대요. 배틀을 잘 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정말 이게 신에게서 뭘 배웠냐,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짜냐 하니까 아유 신한테 내가 배우긴 뭘 봐요. 그까지 신 와봤자 나한테 상대도 안 돼.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한 거죠. 오만을 부렸고. 그렇죠. 그게 휴브리스죠.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이 노파로 변장하고 와가지고 변신을 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신에게 잘못을 빌게나. 아니라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좋아 내가 왔다 하면서 쫙 아테나 여신이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진짜 배틀을 가지고 배틀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랬는데 결국 뭐 아테나 여신은 이 배틀을 짜면서 신에게 함부로 까불다가 완전히 돌멩이가 되고 이런 막 화폭을 천으로 완성을 하는데 이 아라크네는 뭘 하냐면 신들의 야비한 걸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가 얼마나 야비하느냐. 그 에우로파 유럽의 원조가 된 게 에우로파죠. 네. 본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그 공주를 싣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우로파를 싣고 전 돌아다닌 데가 바로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에우로파 이름을 따서 유럽이 지금 지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에우로파가 결국 어디를 갔냐면 우리 크레타섬에 간 거예요. 그 크레타섬에서 결국 유피테러와 사이에 낳은 게 우리가 아는 미노스 왕이에요. 네. 미노스 왕은 또 누구 낳았죠? 미노스 왕이 이제 미노타우로스? 그렇죠. 자기 이제 왕비가 그것도 반인 반우잖아요. 네. 수하고 관련이 엄청 깊은 거예요. 제우스는 황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파를 납치하고 에우로파하고 사이에 난 아들은 또 자기 부인이 황소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반인 반우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다. 이 수하고 관련이 깊은 거예요. 네. 농경문화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유피테르가 에우로파를 납치한 거라든지 뭐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여자를 변하고 황소로 변한 거, 백조로 변한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왕비 네. 헤라클레스를 낳은 사람이 이제 알크메네인데 이 알크메네하고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알크메네 남편으로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암피트리온이나 남편을 변장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일부러 밤 시간을 2배로 늘렸다잖아요. 사랑을 나눈 밤 시간을. 그래서 천하장사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헤라클레스의 이름은 또 뭐냐면 헤라의 영광이거든요. 아,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영광. 헤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헤라. 유노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씨앗을 봐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인데, 근데 이름은 또 헤라클레스야. 자기 본부인, 그, 크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신이라는 사람이 야비하게 그렇게 변신해가지고, 여인들을 농락했느냐. 이렇게 신들을. 네, 그러니까 그 배폭을 딱 보다가, 사실 경쟁이 필요 없잖아요. 신이니까. 딱 그 배폭을 보고 그냥 배폭을 다 찢어버렸어요. 미네르바가? 예. 이런 불경한 것 하면서 지팡이로 톡톡 쳤단 말이죠. 근데 신들의 지팡이, 신장은 신장이라고 하죠. 신의 지팡이는 항상 마법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얘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아라크네가.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갖고 들보에다가 목을 매달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들보에다. 근데 신이 얼마나 무섭냐면 미네르바가 딱 보더니 너는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 편하게 죽으면 안 돼. 너는 계속 벌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 바로 뭐로 바꾸겠습니까? 변신을. 거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미는 항상 매달려 있어야 되고 목을 매단 것처럼 매달려가지고 그냥 실을 항상 그 구멍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바로 아라크네는 이렇게 된 거다. 거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다. 아라크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거미는 본래 아라크네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에서 저렇게 거미를 봐라. 본래 저 거미는 본래 아라크네라는 처녀였는데 신에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저렇게 거미가 돼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단다.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근데 거미 약간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처녀를. 형벌이다 정말. 형벌이죠. 근데 영원히 거미야. 변신한. 그러니까. 그죠? 그 변신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거미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거미줄을 멋있게 짤까요? 뭐 이런 거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해낸 얘기인 거겠지.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할아버지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다 살을 붙이고 뼈를 만들어가지고 다 했겠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거미가 좀 사실 좀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그런 게 무서워하지 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신화의 세계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사람은 결국
우리가 그 신화적 사고를 회복할 때 지금의 인류가 당도한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결국은 A와 B의 대칭 구조. 그러니까 대립이 아니라 대칭이라는 거죠. 네. 대립이라는 건 서로가 한쪽이 한쪽을 결국 흡수를 한다든지 소멸을 시켜야 되지만 대칭은 서로가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화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하나의 중간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현대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네. 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지금 결국 돌이 된 이제 돌로 변신된 돌? 이야기죠. 아까 좀 아시는 것 같던데. 네. 돌? 네. 저는 뭐 알고 있죠. 네. 하지만 또 지선 씨를 위해서 저는 네네네, 전 예. 모릅니다. 이건 이제 사실 결국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너무나 자랑하지 마라라는 뜻인데요. 니오베라는 왕비가 있어요. 태화의 왕비예요. 네. 그 니오베는 어느 정도냐면 칠남칠녀를 둔 거예요. 칠남칠녀. 니오베도 아마 저 매트릭스에 나올 겁니다. 나이어비 뭐 이렇게 나올 그래요? 거고. 그래요? 니오베. 네. 그 니오베 남편의 암피온인데 이 사람은 수금의 달인이에요. 수금. 소금? 악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수금을 켜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악기로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게 하프 같이 이런 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암편은 수금을 잘 켜냐면 이 수금을 켜면 돌들도 감동을 해가지고 돌들이 알아서 성벽을 자기끼리 쌓아주는 거예요. 짜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노동할 때 이 음악을 틀어줘야지 일 잘하잖아요. 그래야지 뭐야? 으쌰으쌰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야 양탈은.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 아니야. 짜잔. 그렇죠. 일해라. 아니 본래 항상 이 음악이 나온 게 그 일 잘 시키려고 나온 거죠. 노동요. 노동요. 네. 자, 그런데 거기 남편과의 사이에 칠남칠녀. 그러니까 또 부부 사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든 탄탈로스, 여기도 좀 비극적인 집안이죠. 계속해서 형제 간에 형제끼리 죽고 죽이고 형제끼리 형수를 서로 취하고 자기 아들 잡아먹고 조카 잡아먹고 이런 집안이거든요. 나중에 아가멤논 집안이죠. 킬링 디어 그 집안인데 결국 이 아버지는 탄탈로스고 내 엄마는 또 아틀라스의 딸인 플레이아데스, 저 하늘에 빛나는 플레이아데스 성좌 네. 그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 우리 아버지 탄탈로스도 결국 유피테리의 핏줄이고 엄마도 그렇고 나도 결국 다 신의 핏줄이다. 나는 칠남칠녀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아폴론과 디아나, 아르테미스 이 여신이죠. 아폴론 신과 아르테미스 여신을 둔 신이 레토 여신이에요. 그 제우스 사에서 나왔는데 네. 이 레토 여신의 뭐 신전을 이렇게 뭐 숭배를 하려니까 막 비웃은 거죠. 야, 나를 차라리 숭배해. 내가 레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레토는 말이야 예전에 헤라죠. 헤라가 질투를 해가지고 어느 땅이고 이 사람을 출산하는데 도와주지 말아 해가지고 그 땅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한 거야 레토가. 그래서 레토는 그 뭡니까 델로스 섬. 그때 이 섬이 딱 바다에 고정돼야 되는데 이 섬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대요. 섬 취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 레토 여신이 그래도 거기서 출산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 델로스 섬이 이제 섬이 된 거예요. 딱 네. 이제 떠다니는 섬이 아니라 되는 건데 그렇게 지가 뭐 별것도 없는데 왜 그 레토 따위에게 했느냐. 레토 여신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모욕당했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을 부른 거죠. 내가 모욕을 당했다. 저깟 니오베한테.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그만 말하십시오. 복수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바로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아폴론 활 잘 쏘죠. 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활 잘 쏘죠. 바로 이제 활 쏘가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딸, 칠남매를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칠남칠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죽는 걸 보고 나서 자기 그 아버지 암표는 그냥 완전히 발광을 해서 자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남은 딸 하나 있어가지고 니오베가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얘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했지만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오베가 이 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내가 최고 잘 나가. 내일 제일 잘 나가. 나는 아들 칠남칠녀에 나는 왕비고 우리 남편은 최고의 왕이고 내가 뭐 아버지 엄마 나 친정 식구도 빵빵하고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다가 졸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죽고 칠남칠녀 다 죽고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눈물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흐르는 거죠. 아이고 많이 울었지. 눈물이 흐르는데 끝없이 다가 돌이 됐단 말이에요. 돌이 돼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이 된 상태에서도. 돌은 왜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너무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말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면 사람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너무나 망극한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니오웨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사람이든 뭐든 신에게 도전한다. 이 불경하는 거는 이렇게 큰 재화벌을 받고 모든 걸 한 건에 뺏어간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조심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금지된 걸 도전하잖아요. 또 누가 있냐면 이건 참 모든 예술가들의 아주 많은 소재가 됐는데 마르시아스가 있거든요. 마르시아스. 이건 모르시죠? 마르시아라고 예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여기 이런 이름 땄을 겁니다. 네, 마르시아가 있었죠. 예. 그 그랜저 바로 밑 소나타 바로 위 사이에 예전에 그 세그먼트가 하나 있었어요. 마르시아. 네, 그거 한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맞습니다. 잠깐 탄 적이 있습니다. 네. 마르시아. 네. 그 마르시아스가 예술가들이 참 이거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림도 정말 그림 보면 너무 섬찟해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자, 어떤 그 내용이냐면 마르시아스는 사티로스예요. 사티로스. 사티로스는 뭐냐면 반인 반양. 양? 그러니까 사람 얼굴과 상반신은 사람이고 요거는 양이나 염소 같이 이렇게 판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네미로 할 때 예, 바로 그 생각 사티로스입니다. 그 사티로스 중에 늙은 사티로스를 이제 실레노스라 부르죠. 그게 바로 이제 바카스, 우리 말하는 디오니소스의 이제 이 추종자들이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바로 이제 실레노스고, 하여튼 그런 판들인데 이제 목양신이죠. 그 양 이제. 자, 이 마르시아스가 아테나에 있죠. 아테네 여신이 불던 어떤 악기를 주워가지고 자기가 불어보니까 자기가 잘 분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나 이 정도면 그 악기 잘 분다는 아폴론 따위는 내가 충분히 꺾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도전을 한 거죠. 한번 붙어보자. 우리 심판관들 딱 모아놓고 백인의 심판관 모아놓고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아폴론이 참 웃기지만 좋아 받아들이주마 된 거예요. 아폴론의 악기는 기본적으로 현악기예요. 아폴론은 리라라고 하죠. 하프 비슷한 현악기가 기타라 해가지고 현악기예요. 현 뜯는 거죠. 현악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온화하고 질서, 조화, 격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관악기죠. 피리 같은 관악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사실 아테나이가 관악기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아울로스라고 하거든요. 아울로스. 이 아울로스는 어떤 악기냐면 메두사가 목이 잘렸잖아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쳐버렸잖아요. 그 메두사 목을 치니까 메두사 자매들이 있거든요. 고르곤 3자매가 있어요. 그 메두사가 목이 잘리니까 나머지 자매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 거 아닙니까? 우리 여형제가 죽었다고. 그거를 보고 이제 아테나의 여신이 피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격정.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 원초적인 감정을 드러낸 게 이 관악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그걸 쓴단 말이죠. 이런 아울로스라든지 이런 뭐랄까 시링크스 갈대를 가지고 관악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관악기도 불 때 어떻습니까? 이 불 때 얼굴이 일그릇 떨어지고 아테나이가 안 본 이유가 아예 내 얼굴 망친다고 안 부른 건데 그만큼 격정적이고 인간의 모든 그 원초적 감정을 드러내고 현악기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관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폴로는 질서를 상징하고 디오니소스는 광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악기와 악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질서와 본능의 싸움인 거예요. 문명과 야만의 싸움인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질서가 이겼죠. 질서가 이겼죠. 자, 그런데 질서가 이겼는데 여기 심판관 중에 프리기아 우리 손만 닿으면 황금을 변하는 미다스 왕이 참여를 했어요. 심판관에. 미다스 왕은 죽으라고 이게 우리 지금 마르시아스의 승리다. 내가 듣기로는 이 마르시아스가 이긴 거다. 라고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너놈의 귀가 무슨 인간의 귀가 되어야겠냐 해가지고 얘를 귀를 당나귀로 만든 거예요. 너는 그 귀 가지고 뭐하냐. 듣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못한 귀가 그 인간 귀라고 할 수 있느냐. 짐승 귀 제가 당나귀 귀를 만들었죠. 지금 미다스 왕의 귀요? 미다스 귀요. 그래서 그 미다스 왕이 부끄러우니까 항상 그걸 복근을 쓰고 가리고 이발할 때마다 하니까 그 이발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갈대밭에 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 신라의 경문왕으로 왔죠. 그게 또 경문왕도 다 같이 온 거죠.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먼저 왔지 않나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미다스 왕은 그렇게 바뀌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은 전부 다 결국 아폴론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르시아스가 애초에 이
승부를 볼 때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하나 건 게 있고 조건을 이긴 자가 진 자의 껍질을 산채로 다 벗기자. 아우. 껍질? 이 껍질? 피부 껍질 다 벗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데 아폴로 왕은 신은 무섭단 말이야. 전부 다 벗겨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떻으면 이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장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또 피부를 다 벗기니까 핏줄이 힘줄이 움틀거리고 허파가 들숭달숭하게 보이고 이게 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위치면 능지처참형인 거죠. 네네네. 이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신들이 분노하고 신에게 네. 대적하면 아주 큰 벌을 내린다 하잖아요. 네. 왕권에 도전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막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신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한테 절대 도전하지 말라고 혹시 적은 게 아닐까요? 뭐 그런 아닌가?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그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자연이죠, 자연. 자연이죠. 신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이 한번 화를 내면. 화를 내면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줄 수도 있죠. 자비란 없다. 자연은 자비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은 공평한 대신 자비가 없어요. 노 메르시. 그렇죠. 노 메르시야. 메르시 없어. 맞습니다. 네네. 인간의 세계는 불공평한 대신에 한 번씩 인정이 있는데 자연의 세계는 공정한 대신 공평하지만 인정을 베풀지 않아요. 자연이구나. 천지는 불이 나죠. 어질지가 않아요. 노 뭡니까? 메르시. 폭풍우가 오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누구는 살려주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가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라고 하니까 더 와닿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장면들이 결국 네. 물론 뭐 인간의 어떤 잔인성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중국의 장이모 감독 그 붉은 수수밭 네네네. 이 제목이 나오거든요. 붉은 수수밭에 보면 일본군이 중국 그 항일하는 군인들 잡아가지고 껍질 다 벗긴단 말이야. 피부를.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태엽 감는 새 보면 나오죠. 또. 네. 그 노모난 전투 몽골 그쪽 지방에서 벌어졌는데 잡힌 일본군을 그 소련군이 이제 껍질 다 벗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테마예요. 사실 네, 이제 네,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벌들이 제일 잔인한 벌이거든요. 중국에서 능지처참이 바로 이런 벌이라는 거예요. 다 벗겨내가지고 이건 며칠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엄청나게 오랜 동안 고통의 극점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조차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마르시아스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신은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니까 이 눈물이 맑은 시내가 돼가지고 마르시아스의 시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천지가 다 울었다는 거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다 울어줬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르시아스. 네. 그렇지만 너는 신에게 도전하니까 너 휴브리스가 너무 무서운 거다. 할아버지 이 시냇물 이름이 왜 이거예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또 얘기해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 시냇물로 또 뭘 해요? 시냇물로? 그걸 또 담아서 끓여서 커피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1kg 커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냇물로 끓여도 맛있고 생수로 끓여도 맛있는 1kg 커피. 왜 아직도 1kg 커피를 경험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뭐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한번 겪어보시면 정말 커피란 이런 것이구나. 커피의 볼륨 이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립백 그리고 콜드브루 그리고 원두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1kg 커피 이제 이지선 씨도 팬이 됐습니다. 1kg 커피 일당백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진 할아버지 네? 이건 왜 1kg 커피예요? 어허 너는 평생 매일매일 1kg씩 이 커피를 마셔야 하느니라. 1kg 커피입니다. 네. 너무 잔인하다. 자비란 없구만. 노메르시야. 커피야. 1kg 커피는 1kg씩 마셔야 돼 매일. 네. 자,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네. 이거는 뭐 신들의 분노하고 조금 다른 길 한데 이게 상당히 좀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데요. 어떤 일이죠? 그 판디온 왕이라고 아테나의 왕이 있었거든요. 네. 판디온 왕. 판디온.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판디온. 판디온. 어디서 많이 이거 왠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네. 이 판디온 왕이 있는데 이제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크레라는 딸이 있어요. 언니죠. 그리고 동생은 누구냐면 필로멜라예요. 필로멜라. 필로멜라. 네. 필로멜라는 동생이 있고. 자, 그런데
아테나이가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지금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다른 폴리스가. 근데 그때 트라키아라고 하면 옛날 그리스 본토, 이제 헬라스 본토에서는 트라키란 뜻이 외국인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외진 거죠. 변방. 그리스 저 본토 말고 저 위쪽 동부. 네. 지금은 저 흑해하고 마르마라하고 에게 그쪽에 있는 동부 쪽. 네. 지금은 터키 지방에 이제 영토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트라키아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좋아했대요. 뭐 주술도 좋아하고 잔인하고. 자, 그런데 이 트라키아 사람 테레우스가 이 원군이 돼 준 거예요. 도와주러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왕이 판디온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 장녀 프로크레를 주겠다 해가 결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원래 결혼식 하면 축복의 여신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여신이 아니고 에우메니데스라고 이제 보복의 여신들, 분노의 여신들. 결혼식에? 예. 이게 에우메니데스가 그 여신 삼형제란 말이죠. 삼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횃불을 들고 찾아온 거죠. 횃불? 네, 횃불을 들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뭐 이 결혼이 앞으로 불길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데, 자, 어떻든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네. 그 트라키아 땅으로 프로크레는 같이 남편하고 떠난 거죠. 자, 그런데 프로크레가 어떻든 그 트라키아 땅이 좀 물슬고 낯선 동네잖아요. 그 몇 년 있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에게 좀 친정 동생을 좀 데려와 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테레우스가 자기 이제 처제를 데리러 다시 아테나이로 간 거죠. 근데 아테나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처제, 우리 집사람이 하도 보고 싶다니까 제가 데려가서 잘 보살피고 다시 무사히 돌려보내겠습니다. 왕이 잘 부탁하네 하면서 이제 필로멜라 보고 들어오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필로멜라가 몇 년 만에 이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부인 테레우스가 처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구만. 형부 처제는 못 참지. 형부 처제 못 참지. 맞아. 항상 나오는데 그건. 형부 처제. 형부 처제는 안 돼.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부인하고 서로 만나게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네. 얘를 데리고 귀국하는 길에 숲속, 아주 깊은 숲속에 오두막집에 얘를 감금을 시켜버린 거죠. 감금을 시켜버리고 힘으로 차지해버린 거죠. 그 힘으로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필로멜라가 한탄을 하면서 이게 막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죠. 자, 이로써 나는 내 언니의 원수가 되었고, 그렇잖아요. 나는 바람을 피워야 너는 우리 자매의 지아비가 되었다. 그리고 내 언니 프로크네는 내 원수가 되었다. 나의 억울함을 이 하늘이 소리 들을 것이며 신들이 계신다면 신들이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테레우스가 형부가 격분을 해가지고 처제의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 혀를 자르고 나서도 그 몇 번이나 그 재 많은 정욕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재 많은 정욕을 채웠다. 자, 그런 다음에 아내에겐 돌아와가지고 저 아내 이제 프로크레한테는 돌아와가지고 처제가 오다가 병이 들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참 안타깝다. 막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슬픈 척하면서 그러니까 에휴 어떡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거죠. 근데 필로멜라는 혀를 잘렸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이 억울함을 전달할까 고민을 하는데 참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슬픔과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역경과 공경은 사람을 창조적이게 하는 법이다. 그렇잖아요. 이 결국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지혜로워진다. 이 그리스 비극의 지혜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를 짜면서 글씨를 써넣어가지고 이 배를 몰래 숨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비 프로크네에게 좀 전해주세요 하는 거죠. 자, 이 프로크네가 이 배를 쫙 펼치니까 글씨가 나오죠. 언니 다시 여차. 프로크네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왜 프로크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한마디 말로 그 반응을 나타내기엔 지나치게 슬픈 사연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로 슬프다라고 말로 하기에는 이 사연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말로 차마 그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네. 얼마나 슬프면.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제 복수해야지. 자, 그럴 때 트라키아 지방 사람들은 의식을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바크스 신을 섬겼다는 거죠. 바쿠스 신, 우리 디오니소스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전부 여자들이, 바쿠스 신은 대부분 여신도들이 막 광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 의식 때 이제 여자들이 좀 자유로운 틈을 타가지고 네. 동생을 저 오두막집에 찾아와가지고 왕궁에 몰래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 테레우스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 온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 하면서 왔단 말이죠. 이때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내 아이를 제물로 하자. 복수의 제물로 하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아들이 엄마 하면서 안기니까 아유 그래도 애가 무슨 죄가 있나. 근데 또 이 생각하는 거죠. 막그 변민과 갈등이 교차하는데 딱 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나하고 같은 다 피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저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나에게 응석을 부리는데 하나는 왜 혀가 잘려 말을 못하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단을 확 내린 거죠. 결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남편을 초대해요. 남편 보고 초대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만찬을 제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남편이 음식을 먹다가 야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고기가 맛있지 하면서 아니 우리 아들내미 어디 갔냐고 우리 아들 이틀에 이렇게 불러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브로커네가 그대가 찾는 우리의 아이는 여기에 있어. 바로 그대의 뱃속에 있어 라고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 테로스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이 아이의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 여기 참 나의 육신이 나의 아이의 무덤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죠. 근데 둘이는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결국 뭐로 변하냐? 새로 변하는 거죠. 이 자매가 새로 변하는 거죠. 새로 변하는데 어떤 새가 되었냐? 꾀꼬리와 제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였을 때 그 피 묻은 흔적이 있어가지고 뭐 진홍빛 핏자국이 그 새의 뭐 몸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꾀꼬리가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못 본 것 같은데 꾀꼬리가 그렇게 붉은 흔적이 있나 봐요. 그리고 테로스 왕도 이렇게 막 그 새로 변한 거에 완전 너무너무 분노하고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새로 변했는데 항상 금방이라도 사오려고 하는 후투티가 됐다는 거죠. 후투티? 후투티. 예, 엄청 그저 성격 드러내 있어요. 예. 옛날 진짜 후투투투 침 뱉고 다녔네. 진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가로 변한 이야기. 근데 참 이게 우리 참 이런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가족 친족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는다 이런 식인의 풍습들이 상당히 나와요. 좀 잔인하다, 징그럽고. 칸탈로스 왕가도 그랬죠. 우리 아까 아가멤논 그 집안 아트레우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애들한테는 못 해주겠다. 이거는 진짜 애들한테 말하는 그런 할아버지 이게 아니라. 이건 안 되겠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서양에서는 19세기 정도에 정립됐거든요. 얼마 안 돼요. 이거 그거다. 이거는 할아버지 이게 아니라 여보. 처제한테 남편한테 들려주는 얘기. 당신 만약에 이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아주. 그러니까 결국은 질서를 위반하면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 처벌이 응보가. 그러니까 이게 그 네메시스라고 하잖아요. 복수의 여신. 그 응보, 인과응보 사상이 아주 뚜렷하죠. 근데 이게 보면 신화의 그 동물로 이제 변하기도 하지만 동물이랑 저렇게 반반 섞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그 켄타우로스, 그리고 미노타우로스, 사이렌 이렇게 있잖아요. 사이렌은 뭐죠? 사이렌은 아까 양. 그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이 새잖아요. 그 날잖아요. 그 켄타우로스는 얼굴은 사람이고 그 하반신이 말이잖아요. 근데 켄타우로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아주 인간의 왕이 있는데 이 신들의 연애 초대를 받았는데 불경스럽게도 제우스의 부인 헤라를 탐을 낸 거예요. 누가요? 그 이제 익시온이라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제우스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구름을 가지고 헤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 구름이 이제 헤라 모습을 하니까 그 구름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게 결국은 켄타우로스라는 거죠. 반인 반마가 된 거예요. 구름이랑 했는데 왜 말이 나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구름이랑 했는데. 구름이랑 했는데 왜 하필이면 말이 나와? 근데 말이면 일종의 또 축복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반신이 사람인 것은 이제 이성을 갖고 있고 하반신이 말인 것은 본능을 갖고 있다. 말이면 이거는 뭐 끝났지 뭐. 근데 이렇게도 보여요. 또
이 켄타우로스는 결국은 기마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말 탄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우 강한 사람들. 미노타우로스는 그러면 농경의 어떤 그런 농경 스타일이고. 소니까. 그러면 뭐 구름이 사실 비 뭐 이런 축복의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비 맞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볼 때 이런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 괴물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괴물 지금 말씀대로 용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동물들 다 특징을 모아가지고 용이 만들어졌고 우리 키메라, 네. 키메라라고 뭐 가수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가수 한국계 키메라도 다양한 뭐 그걸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리핀도 독수리 머리에다가 사자의 몸을 가진 거 날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괴물은 볼 때 별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한다든지 별로 뭐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죠? 대체 반인반수거든요. 왜 그럴까? 반인반수. 심지어 그게 좀 귀여운 경우도 있어요. 그 개새라고 개새? 인터넷에 보면 개 얼굴에 새 몸 달린 게 있거든요. 개새가 있어요. 그래서 귀여워.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거는 인간하고 동물이 섞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그 서커스 이런데 동네에 왔단 말이죠. 서커스라기보다 막 그런 게 왔는데 항상 그거 보면 나오는 게 레파토리가 있어요. 뱀 여자가 뱀 처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뱀으로 태어난 저주받은 운명, 뱀 처녀 뭐 이런 게 항상 레파토리예요. 반인반수의 어떤 그걸 판타지를 가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섬뜩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잘 아는 레비 스트로스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죠. 반인반수를 우리가 왜 혐오하고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괴물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지? 저는 뭐 대충 뭐 감이 옵니다. 네. 뭔데요? 하나 큰 이유는 일단 사람이 동물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 언제요? 아, 옛날에? 옛날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뭐 저 중동 뭐 이쪽에 가면 그게 많아요. 네. 양 뭐 이런 경우 왜? 많다고. 총균수에 나오죠. 네. 총균수에 나오죠. 어떤 남자가 네. 병에 걸렸는데 이 설명을 못 하는데 의사한테 말하니까 그 자기 이제 이 의사한테 영어를 못 하니까 히스패닉으로 말하니까 부인이 듣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은 양하고 하다가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약간 이렇게 좀 끔찍하게 이게 좀 무섭게 일부러 좀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거를 갖게 만든 건 아닌가. 아니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레비스트로스 생각하고. 저도 그럼 그런 거. 저는 비슷한데 인간의 욕망 중에 동물이랑 이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수간. 네, 수간 그거를 절대 밝히고 싶지 않은 거야. 욕망이 있는데 저 구석에 숨겨놓는 거지.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생명체가 태어날까봐 네. 그거에 대한 그 공포. 근데 종이 다르면 새끼는 안 나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 자체가 너무나도 불경스럽고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동물 간에 경계가 뚜렷하게 끄어져 있잖아요. 근데 반인반수는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질서에서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게 못 참아낸단 말이죠. 레비스트로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존재도 혼돈보다는 분류가 낫다고 하거든요. 분류가 아무리 나빠도 분류를 해놓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혼돈돼 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동물에 네. 동물 더한 건 뭐 어쨌든 동물계의 네. 얘기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이 질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그 명확히 그어진 선이 허물어진다.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 에이리언. 네. 에이리언 4에 보면 그 결국 이제 그 여주인공이 네. 결국은 사실은 인간의 유전자와 에이리언 유전자 합쳐져 갖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뭐 팔뚝에 팔이 있어가지고 자기 8번째고 실제로는 자기의 자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들은 거의 뭐 이게 모습이 거의 드러나거든요. 네. 인간 반 이게 근데 여기는 완전 몸은 인간이란 말이죠. 안에 능력은 에이리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 인간과 에린이 섞여고 이 모습은 보기가 너무 거역한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결국 경계가 하이브리드 되는 것들은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하이브리드를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또 말씀대로 또 거기에 대한 그 금기에 대한 걸 어기고 싶은 또 흥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신화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또 그 어떤 욕망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을 남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인간을 못 참아내니까 네.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말을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프랑켄슈타인을 겁을 내고 혐오하는가? 프랑켄슈타인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란 말이야. 그리고 늑대 인간을 왜 두려워하는가? 자연과 문명의 경계죠. 허펠기나 귀신, 유명, 살아있고 죽어있는 유명을 달리했단 말이죠. 유명의 경계에 있거든요. 좀비도 약간 그러네요. 좀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들의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을 그래도 그 두려움과 욕망을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불안들을.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금기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묘한 형태로 이런 반인반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 다시 합니다만 문학이나 정치가 왜 다르냐면 자꾸 선과악을 구분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 가버리는데 우리가 그러면 표현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이 있을 거잖아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를 이건 나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 그거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폭발을 해버린단 말이죠. 차라리 이런 형태로도 어떻게든 표현이 근데 인간은 폭발 안 하죠. 네.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겉으로 무의식적으로 남겨놓는단 말이죠. 의식으로는 절대 캐치하지 못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화나 책을 볼 때 멍하게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요게 이 사람이 만든 의도가 뭐고 이 메시지를 읽어야지 하면 거기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심층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멍하게 바라보는 순간에 보인단 말이에요. 멍하게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예쁘다, 추하다 이렇게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반드시 무슨 메시지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깊이를 그러니까 세계의 바닥이라는 게 얼마나 풍요롭고 무진한 중중무진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샘의 물을 저 밑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것만 한번 표청수만 마셔보고 이 샘은 이 물이 이렇다. 이거는 난센스란 거죠. 저 밑은 또 무슨 맛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네네.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어렸을 때 그 이무기가 아마 우리 정박님은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무슨 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이무기 보러 오라고 많이 했어요. 이무기? 이무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뱀이 이렇게 있어요. 네. 큰 뱀이 있어. 그 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발을 보여줘요. 실제 발이 있어.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어. 어떻게 그런 종이 있나봐. 근데 네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그마한 발들이 아마 퇴화된 발 같은데 하여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난 이게 이무기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제 그렇고 나서 이제 보통 약 많이 팔잖아요. 무슨 저 산삼이나 어쩌고 파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이면 사실 여러분의 건강 챙기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산삼 뭐 좋다고 하지만요, 전 산삼보다 오히려 이 소백지향 홍삼이 더 몸에 좋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백지향 홍삼 네. 이거 드신 분들이 이미 그 효과를 많이 지금 체험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여름에 굉장히 땀 많이 나고 몸이 허해지고 막 힘들고 지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때 여러분께 소백산의 정기를 받은 소백지향 홍삼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소백지향 홍삼, 그 홍삼의 액기스 진액을 농축한 그 스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액상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통통 홍삼 젤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 연령대가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산의 정기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홍삼 하시니까
바로 이 불로약을 만든 마녀가 한 명 있죠. 여기서 그 유명한 메데이아.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데이아가 정말 여기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불로장생약을 매대에 놓고 이렇게 딱. 아 그렇구나. 네. 메데이아가 이제 결국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지명으로도 메디아죠. 네, 가는 거잖아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그 메디아죠. 감탄하긴 이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메데이아 하면 사실 뭐 그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인 에우리피데스가 메데이아라는 그 비극도 쓰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재조명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마녀, 악녀의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여자야말로 정말 주체적인 결단으로 자기 삶을 영위한 여자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네. 이 메데이아 이야기가 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로 약하고 관련해 가지고 참 소백장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사실은 메데이아는 콜키스 지방 지금의 이제 흑해 있죠. 그리스 이제 흑해가 있는데 흑해가 참 이제 검을 흑자 쓰잖아요. 네. 바닷물이 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풍랑 거칠단 말이에요. 바다 그 해지만 네. 바다가 그 지중해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바다만큼 진짜 이게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해란 말까지 쓰는데 자 거기 그 콜키스 지방이 이제 흑해 동부 지방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리스에서 정말 멀고 먼 네. 땅이 되는 거죠. 그 콜키스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야만의 땅인 거죠. 거기에 공주예요. 그 지역의 공주란 말이죠. 메데이아가. 예. 근데 이 콜키스에 뭐가 있냐면 금양모피, 황금양의 어떤 그 가죽 가지고 모피가 다 있거든요. 그 모피가 이제 천하의 보물인 거죠. 네. 근데 그 모피를 결국은 이제 용이 지키고 있고, 근데 이아손 원정대라고 그 그리스의 영웅이 또 나와요. 그 이아손이 그리스 영웅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금양 모피를 찾아가거든요. 그 이제 가는 배가 아르고호예요. 아르고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르고노트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정대 할 때 아르고노트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르고 원정대가 결성이 된 거죠. 아르고 원정대가. 아르곤이라고 저 원소 반지의 제왕에 아르곤 나오잖아요. 아르고. 그 진짜 거기서 떼었나? 아라곤인가? 아라곤인 것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라곤인 것 같은데. 아라곤. 아르곤은 참 그 네. 원소기호 62분 거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정 영웅들을 네. 전 헬라스의 영웅들을 모아가지고 원정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온갖 고난을 뚫고 이제 그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갔는데 문제는 이 콜키스의 왕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금양모피 가져가려면 이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시험을 뭐냐면 우리나라에 불을 뿜는 황소가 있다 그죠. 이 황소가 이 이제 맹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막 입에서 숨을 내쉴마다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용같이. 거기다가 이제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 황소에다가 전기를 메워가지고 밭을 갈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왕뱀의 이빨을 뿌리면 또 무사가 돋아난다. 이제 여기서 항상 뱀의 이빨을 뿌리면 사람이 태어난다. 아까 또 돌을 던지듯이 네네. 또 카드모스가 테바이를 만들 때 뱀을 이빨을 뿌리면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에로틱하잖아. 뱀이라는 게 에로스. 아유. 뱀 72시간씩 하니까. 뭘요? 뱀 그 교접하는 교미할 때 72시간을 한다고요? 네, 2박 3일 그냥 합니다. 대단한데 얘? 아유, 얘는 뭐 네. 그래서 뱀을 잡아먹는구나. 생긴 것도 또 그렇고. 아 대단한.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어느 날 지금 우리도 이 전설에 뭐 왕뱀 자꾸 나오고 저 중국에도 창조 이제 거의 중국 신의 원령이 여화라든지 복희 신이 다 하반신 뱀이에요. 그 뱀들이 이렇게 쪼아리를 치면서 서로 맞물리면서 올라가서 몸이 딱 두 개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태극이 되는 거죠. 네네. 태극도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뱀의 이빨을 뿌리면 그 땅에서 돋아나는 무사들하고 또 싸움을 해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용을 물리쳐서 금양모피를 가져가라. 이건 도저히 아무리 영웅이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아손이 꾀를 낸 거죠. 이 메데이아를 찾아간 거예요. 공주를.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 메데이아가 자기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걸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메데이아는 본래 공주인 동시에 그 나라에서 숭상하는 헤카테 여신의 사제거든요. 일종의 마법사 생각하셔도 될까요? 헤카테 여신은 뭘 하는 여신이냐면 저승에서 망령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비를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또 이 땅의 풍요는 생산성, 이 모든 걸 다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헤카테 여신의 사제를 하니까 이 여자의 능력이 뭐가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아손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이 금양모피를 찾는데 도와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난 고향에서 왕이 될 수 있다. 우리 삼촌이 본래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안 준다. 금양모피만 가지고 가면 내를 왕자 자리에 돌려준다 했으니까 너 그러면 왕비 되는 거야. 나와 같이 가자. 여기 시골 아니냐. 자, 우리 헬라스 본토는 도시로 가자. 처녀를 꼬신 거죠. 순진한 시골 처녀를. 그래서 집에 보물단지 좀 가지고 오자. 이래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을 하고 신에게 맹세를 하고 나서 마법의 약초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딱 그 이하손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영웅들이 보고 저 하겠냐. 어떻게 좀 황소가 막 이따만에 청동 밟으면 또 전부 청동을 만들었고 한 방 맞으면 다 죽겠는데 불은 뿜지. 그런데 갑자기 이하손이 갔는데 전혀 불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약초를 다 미리 받아가지고 다 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화상을 안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딱 그 전기 물려갖고 땅 잘 갈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뱀이빨 뿌리니까 병사들이 그 장사들이 생겨났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하손은 완전히 없고. 이제 그 승리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메데이아가 마법을 써줘가지고 용을 잠들지 않게 재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약초를 뭐 준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괴물 잠을 재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이환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근데 금이환양이 쉽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이 콜키스의 왕이 이 아무래도 이 야류가 있다 해가지고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메데이아가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처음에 동생, 어린 남동생을 같이 데려가자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군대를 갖고 쫓아오잖아요. 남동생을 토막내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막내에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시신을 맞춰야 되니까 그때 이제 다 돌리는 거죠. 사랑의 눈이 멀면 가족도 안 보이는군요. 네. 자, 그런데 자 이하손한테 왔단 말이죠. 근데 이하손이 와서 이제 막 금이환양했죠. 그 동네에서는 어떻든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하손의 아버지는 아이손이에요. 이하손, 아이손. 근데 아버지가 환영 행사에 못 나오는 거예요. 환영 파티에. 왜요?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하손이 다시 메데이아한테 와서 부탁을 한 거죠. 내 수명에서 몇 년을 좀 감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드리면 안 되겠냐. 당신이라면 너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다가 결국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일종의 엑스타시라고 해야 될까. 타론, 트란스, 혼이 벗어나왔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용을 불러가지고 저승에 가고 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갖고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마차를 끄는 용들이 주름이 많았는데 약초 냄새 맡고도 주름이 다 팽팽하게 펴지는 거예요. 보톡스 기능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약을 딱 만든 다음에 노인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법을 딱 한 다음에 노인은 목을 따요. 목을 따가 낡은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그 약물 있죠. 약물을 다 주입하는 거죠. 그 목을 자른 자리에 약물 넣고 또 입으로도 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노인이 갑자기 막 해춘이 된 거예요. 40년 전으로 돌아온 거야, 노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이 광경을 보고 그 바카스 신 디오니소스가 참 착했거든요. 자기를 기르느라고 늙어버린 그 요정 유모들한테 보답하겠다고 메데이아한테 가서 부탁해갖고 그 약초 좀 나도 좀 달라고 우리 유모들한테 좀 주겠다고. 그 약초가 소백제 홍삼인데 사실. 그럴 수 있죠. 너무 일찍 나왔다. 그러니까 아쉽다. 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가 시아버지도 젊게 해주고, 야, 이 진짜 이하손 가문에서는 완전히 최고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그 숙부가 근데 결국 금양모피 가져오면 왕이 죽게 해놓고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메데이아가 기가 막힌 꾀를 낸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남편 이하손하고 부부싸움 한 걸로 해가지고 도망을 친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 와가지고 펠리아스의 딸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날 지금 때려가지고 나 도망쳐왔다. 자, 그런 다음에 공주들에게 이제 막 여러 가지 하면서 환심을 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공주들한테 난 우리 시아버지 이렇게 젊게 만들어준대. 이러니까 공주들이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도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래 만들어주지. 그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늙은 양을 하나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늙은 양의 목을 따고 또 거기다 약물 넣고 하니까 양이 어린 양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딸들이 완전히 이제 이거는 눈으로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딱 하기로 한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메데이아가 데리고 간 거죠. 왕이 자고 있어요. 아버지 왕이. 펠리아스 왕이 자고 있는데 이제 딸들이 10명이 있으니까 딸들이 전부 다 시제를 찔러 죽일 때처럼 전부 다 칼을 들고 전부 다 아버지를 이제 찔러라 되니까 그래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버지를 효도하는 거다. 너 아버지를 지금 찔러야 효도하는 거다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몇 명이 찌르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 일어난 거죠. 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를 왜 난자를 하려고 하느냐 할 때 메데이아가 갑자기 이제 칼로 멱을 딱 따버린 거죠. 빨리빨리 해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피여차 뭐 이래 됐거든요.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피가? 그 피를 이제 내고 나서 새로 뭐 이제 약물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젊어졌겠습니까? 안 젊어졌겠습니까?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젊어질 수가 없지. 그렇죠. 그게 아니겠지. 그렇죠. 뭐 작년이 그러니까 이 메데이아가 깨려서 그 합법적으로 딸들이 아비를 죽였네.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다 물리치고 결국 자기 남편 이하손을 왕으로 딱 앉혀준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하손을 완전히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자기 친정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친정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온갖 정말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하손이 왕위에 앉자마자 또 왕이 되면 한 여자. 딴 여자가 또 관심이 생기죠. 남자는 이래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하손하고 사이에 벌써 아들이 둘이 낳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데니아가 혹시 또 두 아들을 다 죽여야죠. 그래서 너가 한 짓을 너가 만든 짓이야 이것은. 이 행동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너가 이거를 유발한 거야라고 하고 완전히 뭐 그거 한 거죠. 그럼 또 이하손 미쳐버리고. 미쳐버리죠.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 아버지 아이게오스 아테나로 가서 또 왕비가 된 거죠. 이렇게 잔인한데 결혼하고 싶나? 무서워서 결혼 안 할 수는 없겠다. 아 그래요? 네, 결혼 당신이 할 건데. 나 지금 당신이랑 결혼하러 왔어. 아니 근데 지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당장 하자. 이러면 해야지 뭐. 해야지 메데이아인데. 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데이아네이라라고 그 처녀하고 결혼하긴 했는데 또 예전에 이올레라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본래 자기가 데리고 오기로 한 여자니까 네. 그 여자를 차지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데이아네이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데이아네이라가 어떤 켄타우로스가 자기 했던 말이 있거든요. 헤라클레스가 이제 데이아네이라는 자기 이제 부인을 데리고 네. 강을 건너는데 이 켄타우로스가 먼저 헤라클레스 보고 건너라고 자기가 이 부인을 건너주겠다 해놓고 나서 겁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백발백중의 화살 실력이 있잖아요. 그 히드라에 독을 묻혀가지고 딱 화살내갖고 그 켄타우로스를 죽여버려요. 근데 이 켄타우로스가 죽으면서 복수하려고 그 데이아네이한테 말을 하거든요. 너 말이야,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나 지금 이제 히드라 독을 맞아갖고 내 몸엔 독이 생겼잖아. 내 피에 이제 독이 있는데 너 남편이 맞냐? 나중에 바람을 필 때 내 요 독을 묻혀가지고 내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입히면 너 남편 사랑이 다시 너한테 돌아온다. 데이아네이라 딱 그 말 듣고 이제 이 피를 그 간직했거든요. 그 칸타로스 피를.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헤라클레스가 이올레하고 또 식을 올린다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헤라클레스한테 좋은 옷 이제 신랑이니까 또 좋은 옷 입어야지 하면서 그 피를 묻힌 옷을 딱 입혀준단 말이죠. 팬티. 헤라클레스가 팬티 뭐 어쨌든 입자마자 헤라클레스가 이 고통으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해가 옷을 아무리 뜯으려도 옷은 안 뜯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자기 피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기를 화장시켜야 된다 이거죠. 화장을 해야 된다. 나를 지금 빨리 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시키는데 아무도 불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천하의 영웅 헤라클레스를. 네. 그때 이제 불을 붙여준 사람이 필록테테스거든요. 근데 이 필록테테스한테 너의 화를 내가 가진 화를 너에게 주마 해가지고 나중에 이 필록테테스가 그 화를 가지고 마지막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에서 그 화를 가지고 결국 파리스를 죽이고 일리아드 전쟁 트로이 전쟁의 성패가 결국 그거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헥토르 아시죠? 네. 네. 그건 알죠. 트로이. 네. 네. 헥토르 빨리 나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게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조 혼동기부터 시작해서 혼동기에서 거신들과의 전쟁 그리고 거인들과의 전쟁 네. 그리고 올림푸스 신들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 시대, 트로이 전쟁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서양 어떤 정신 세계, 네. 문화 세계의 원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 숨쉰다. 제가 지금 오늘 한 거는 뭐 거의 뭐 일부 20분의 1 정도. 네. 네. 20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막 엄청 하여튼 네. 헐도록 하여튼 네. 찬사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책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카오스부터 시작해서 이걸 했느냐? 결국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당신은 바로
신이 내려준 사람이다. 그 모든 신들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그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제 결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일은 끝났다. 유피테르 대신에 분노도 불길도 칼도 탐욕스러운 세월도 소멸시킬 수 없는 나의 일은 이제 끝났다. 내 육체 밖에는 앗아가지 못할 운명의 날은 언제든 나를 찾아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이승의 삶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육체보다 귀한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별 위로 날아오를 것이며 내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정복하는 땅이면 그 땅이 어느 땅이건 백성들은 내 시를 읽을 것이다. 시인의 예감이 그르지 않다면 단언하거니와 명성을 통하여 불사를 얻은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진짜 영원히 살았네. 그렇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와. 그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멋있다. 그러니까 이 변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필멸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신을 통해서 우리는 불멸의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정말 전. 아주 옛날에 있는 사람이 나의 예감이 그러지 않다면 단언하거니와 네. 명성을 통하여 불사를 얻은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오비디우스의 이 생각은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자기도 이 피타고라스 사상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름을 직접 금명하지 않지만 사모스의 현자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알맞은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깃듭니다. 짐승의 육체에 있다가 인간의 육체에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 뿐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피타고라스가 윤회, 영혼 불멸, 영혼은 절대 안 변하고 윤회만 한다. 이런. 네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너의 엄마 아버지가 다 지금 짐승의 고기가 됐기 때문에 육식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고 그 대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생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피타고라스 설명을 한 거죠. 네네. 그거를 사실 오비디우스는 이걸 통해서 결국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바로 신입니다. 당신은 바로 주피터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 이 변신은. 당신은 바로 주피터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최고로 해줬는데 결국 이 사람은 돌아오지를 못했죠. 아, 이렇게 썼는데도 야, 이긴 걸 써서 봐서 네, 네. 죽어라고 문댔는데 네. 결국 뭐 아우구스투스에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전 인류에게 그렇죠. 네. 일당백에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네? 우리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남을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네,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요. 1kg 커피는 남겠지. 1kg는 남고 소백 지향도 산삼도 남겠지. 남고 그다음에 남으려면 건강해져야겠죠. 건강해져염 네. 많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년 1000년 네. 사시고요. 네. 저희는 또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뵈야 되겠죠. 네. 네. 자, 어떻게 오늘 이지선 씨 재밌었습니까? 아, 오늘은 진짜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요 이야기들 잘 기억해놨다가 네. 다음에 술자리든 아이들에게든 맛있게 아이들한테는 좀. 아, 바람피는 남편에게. 바람피는 남편에게 많이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더 재밌는 책으로 다음 시간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